폭스바겐에서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전세대 골프를 다 끌어 모았습니다.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모델부터 저기 뒤에 있는 MK4 4세대 모델, 그리고 5, 6, 7, 8.5세대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까지 모두 다 타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줬거든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이렇게 딱 걸치고 진짜 그 90년대 스타일로 운전하는 게 되게 잘 어울립니다. 자, 2단 풀로 가보죠. 아이고 뭐하냐. 귀엽다. MK2의 완성도가 이 정도였다면 이쯤 되니까 MK1이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그 비틀의 어떤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콘의 역할을 넘겨받았던 그 첫 번째 골프의 주행 감각은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 1세대 골프입니다. 정말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인 거죠. 이 차량은 지금 기준으로 경차 규격을 거의 만족시키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8m의 전장, 1.61m의 전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1100cc짜리 가녀린 엔진, 정말 말 그대로 가녀린 엔진은 고작 50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차의 공차 중량은 고작 750kg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력대 출력비로 보면은 꽤나 준수한, 그 당시로서는 뭔가 스펙이 뒤진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승용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974년에 처음 탄생했던 이 MK1 골프는 거의 9년 동안 굉장히 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거의 700만 대 가까운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명실공히 1세대부터 제대로 홈런 타자로서 등극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차는 카뷰레터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에는 볼 수 없는 이 초크 레버가 왼쪽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가 10kg도 채 되지 않아요. 8kg 포스미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앙증맞은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3단이거든요. 되게 씩씩하게 달려나간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7살, 6살 된 아이지만 뭔가 패기가 꽉 차 있고 돌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골목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이 MK2만 해도 2개의 아날로그 다이얼이 있었잖아요. 물론 한쪽은 속도계, 한쪽은 시계기는 했지만, 근데 1세대는 그냥 요 사발 하나에 속도계와 연료 잔여량 그리고 누적거리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 조그만한 요 인포가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창이에요. 뭐 그 외에는 라디오 주파수 정도 표시해 주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 차의 스티어링 느낌 어떠냐고요? 이 차에는 파워 스티어링, 뭐 전기식 파워 스티어링도 아니고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도 아니고 그냥 스티어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워낙 가벼운 차체였고 워낙 얇은 타이어 1580R 13이라는 요만한 바이크들 타이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가 없어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바디의 롤도 정말 많습니다. 뭔가 니엇니엇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느낌들이 가득한 모델이에요. 자, 그럼에도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데는 전혀 힘이 달린다라는 느낌들이 없었고요. 자, 이게 파워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멈춰 있을 때의 스티어링의 무게는요,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한 손으로 돌리기에는 힘들어요. 두 손 정도로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약간만 속도를 붙여주면 아주 스무스하게 꼭 파워 스티어링 차인 것처럼 돌아가죠. 오, 저 155mm의 가냘픈 타이어 스키름을 냈습니다. 근데 진짜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니까 지금 이 스티어링 휠로 넘어오는 그 피드백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타이어 접지력 한계 끝이 어디다라는 게 진짜 HD급으로 그런 해상도로 스티어링을 타고 올라오네요. 요즘에 EPS가 줄 수 없는, 전기식 파워 스티어링이 줄 수 없는 진짜 원초적인 느낌이랄까요?
물론 지금 MK1을 타시는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골프를 가지고 와인딩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와인딩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RPM 미터는 없지만 속도계에 또 점 하나, 점 둘, 점 셋으로 각각 1단, 2단, 3단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 속도 대역이 어디인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RPM 미터가 없어도 늦어도 여기선 기어를 올려야 된다라는 표시는 읽을 수가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또 똑똑한 그런 이 마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이드미러 전부 수동으로 조절하고요. 당연히 창문도 수동입니다. 그런데 이 MK1이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실용적인 공간, 그리고 해치백 게이트,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크기가 작아도 사실상 작은 차로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가족이 짐을 다 싣고 재밌게 놀러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품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게 작용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나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그 자동차 탈 것에서, 와, 저기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멋진 차가 지나가는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은 차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기계공학적인 대단한 성과 없이 뭔가 특출난 엔진도 아니고 뭔가 특출난 서스펜션도 아닌 기본적인 구성만을 가지고서도 오롯이 잘 담아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 2단, 3단까지는 거의 출발과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4단 기어밖에 없지만 금방 이 4단 기어까지 기어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풀악셀이거든요. 뭐랄까요, 이 옆에 있는 도어 패널이 저랑 너무 가깝게 있어서 이렇게 팔을 걸치면 제 팔꿈치가 사이드미러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뭔가 이 외부 공기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기분 좋은 드라이브예요. 자, 1세대 MK1 골프는 특히 북미 쪽에서는 더 래빗이라는 별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러한 컨셉들이 큰 차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면서 애용했었던 미국인들에게까지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옆에 경찰차가 뽕 하면서 엄지를 또 치켜 세워줍니다. 정말 이 위대했던 50년의 골프의 역사의 첫 번째 장을 열었던, 만약에 이 차가 정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반세기 동안 이 골프라는 네임플레이트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인가. 정말 이 모델이 존재했고 이 모델이 소유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생소했던 골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자동차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깔래야 깔 수가 없는, 이 전륜구동 해치백, 뭔가 그 정통적인 스포츠카 레시피랑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실용적이고도 아주 실용적인 이 작은 해치백이 그래도 역대 인류가 만든 자동차 중에 꽤나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진짜 몸놀림이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앉아있으면 자동차라고 인식되기보다는 글쎄요, 뭐랄까요,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는 어떤 그런 날것의 느낌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에는 ABS도 없었죠. 파워 스티어링도 없고 ABS도 없고 전자제어 장비 이런 것들은 전혀 있지 않았던, 그래서 사실 다른 해외 미디어에서 지금 여기 온 기자들도 이 차를 타고 브레이킹을 할 때 미끄러진다거나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라고 좀 겁을 먹고 이렇게 이 차의 특성을 좀 잘 모르는 상태로 이 차 브레이크 조심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저한테까지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 차가 지금 정확히 1980년식이거든요. 저랑 동갑이에요. 74년부터 나왔고 사이클의 중간쯤에 나왔던 모델인데, 지금 나오는 어떤 저먼 엔지니어링의 그 느낌은 아닙니다. 막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 치밀하게 묶여져 있고 뭔가 그 오차가 없는 아주 타이트한 느낌의 어떤 그런 기계를 운전한다는 느낌보다는 폭스바겐도 이렇게 약간은 좀 헐렁하면서
정이 붙을 만한,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은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었던 때도 있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런 내리막길 갈 때는 거의 한 100마력 되는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에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는 4단보다는 3단으로. 테이블 모서리에다가 함석판을 대고 꺾어서 만든 것 같은 이런 아주 그 엣지가 살아있는 1세대의 디자인,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주지아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골프 MK1과 포니, 사실 포니는 또 지금 아이오닉 5까지도 디자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당시 비슷한 그 시기에 포니와 골프, 한국과 독일에서 이런 소형 해치백의 어떤 비슷한 유산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만 접었던 포인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MK1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그 각형의 이 형태에서 동그란 눈망울, 그리고 마냥 소형차처럼 보이지만은 않는 이런 그 휠 주변에 이렇게 팬더의 양감을 바깥쪽으로 빼낸, 네,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들의 균형감이 한몫했죠. 그리고 측면을 가로지르는, 네, 이 기다란 검정색 플라스틱 가드 라인이 이 차량의 어떤 스피디함을 살려줌과 동시에 이 차가 뭔가 뚱해 보이지 않게끔 상하 부분을 구분해주는 이러한 어떤 디자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들도 절묘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휠을 쓰고 있었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어쩜 스틸 휠이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이 휠 아치와 이 스틸 휠의 어떤 조화, 그냥 그 이상의 비율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라봐도 그냥 흐뭇한 미소만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배기관이 이 머플러 끝이 제 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심장, 1100cc밖에 안 되는 심장인데도 저 토토토토토 하는 저 스포티한 배기음이 꽤나 가까이서 들리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약간 스포티한 감각? 이 차를 막 레벨을 올리면서 타면 그래도 흥은 좀 나겠는데, 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올려볼까요? 이 단으로는 거의 한 70km까지 가속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 상태도 상태이니만큼 혹시라도 뭐가 터지거나 엔진오일이 새면 안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 네, 생신 축하 자리 골프 50주년 생일 파티에 놀러 오신 우리 할아버지의 컨디션을 생각해서라도 제 평상시 스타일보다는 훨씬 마일드하게 타보도록 할게요. 진짜 모든 부분에서 다 유격이 여유 있게 있는데도 그럼에도 왜 재미가 느껴지는 걸까? 수동 4단이긴 한데 운전할 때는 그냥 오토매틱 같아요. 일단 4단 넣어놓으면 그냥 혼자 다 해요. 가자. 3단 풀, 4단. 오, 110. 뭔가 이런 공조부나 라디오 버튼들도 누를 때 혹시 뭐가 부러지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럽게 건드리게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골프들은 이 차보다 기본 출력이 거의 3배 이상 높아졌잖아요. GTI 기준으로 본다면 이 차보다 5배 이상, 거의 6배 되는 출력을 내고 있는데, 근데 이 차를 타보니까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운전의 즐거움은 출력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50마력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쥐어짜면서 달릴 수 있는, 결국에는 제어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컨트롤의 묘미, 그리고 가벼운 무게가 주는 이 어떤 자유로움, 네, 이런 거는 진짜 2024년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느끼기가 힘든 옛날 차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주 그 고유의 향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골프의 딱 절반 무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골프 기본형의 3분의 1의 출력이지만 이 차를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신형 골프보다 재미가 떨어진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골프는 이 MK1의 기본형만으로 그 센세이션을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MK1
1세대부터 3도어와 5도어, 그리고 카브리올레 버전, 그리고 1.6리터로 배기량을 끌어올린 GTI 버전까지 말 그대로 이 하나의 폼팩터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자동차의 레이아웃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선보였어요. 네, 그렇기에 이 골프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재밌는 자동차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는, 사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자동차들이 그 당시 역사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당시 폭스바겐은 단순히 이 골프를 염가의 자동차, 네, 뭔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캐시카우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자동차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어떤 큰 밑그림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르막길에서는 사실 그냥 무조건 풀스로틀을 해야지만 페이스를 다른 차랑 맞출 수 있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좀 어때? 어쨌든 이 작은 차가 내 의지대로 가속과 감속과 선회를 다 해준다라는 거, 요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귀여워 죽겠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그 7세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쿼터 글래스가 나오면서 뭔가 그 골프의 어떤 운전석의 어떤 시야와 고급감을 같이 좀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MK1 골프도 이 쿼터 글라스를 썼었네요. 그 이후로 2세대부터 6세대까지는 앞쪽 유리는 한 장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MK7은 MK1의 어떤 이런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었다는 게 이 차를 만나고 나서 좀 처음 깨달았습니다. 와이퍼도 움직이나? 보셨어요? 할 건 다 하네, 이 차. 네, 이 차는 절대 시프팅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싱크로나이저들이 그렇게 사용자에게 친화적이었던 차가 아니었습니다. 기어가 들어갈 때까지, 골프가 기어를 넣고 싶을 때까지 약간 반템포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기어 변속이 가능했던 그러한 파워트레인이었죠. 자, 더블 클러치로 해주니까 기어가 되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네요. 이 당시 차까지만 해도 더블 클러치라고 하는 이 변속 기술, 요게 꽤나 잘 먹혔던 자동차입니다. 자, 풀악셀 가보자. 영차. 진짜 딱 그 느낌이야. 뭔가 4바퀴 달린 베스파 타는 느낌? 정말 막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요렇게 달려주는 것만으로 사랑해 마지 않을 수 있는 애교가 넘치는 차. 저는 원래 이번에 골프의 GTI의 모든 세대를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왠지 우리 스테이션 B 채널에는 GTI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도 구성능 차를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클래식 골프들을 사면서 뜻밖의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고출력의 구성능, 여기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 차를 좋아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GTI보다 기본형 골프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이 차가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MK2 2세대 골프를 타고 그리고 이제 1세대를 타봤는데요. 확실히 MK2에서 정말 MK1 대비 엄청난 진화, 기술적인 진화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1세대 골프는 기술적인 면, 공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다 연그러지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MK2 2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MK6, 7, 8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올라운더의 성능들이 진짜 잘 담아져 있었던 자동차였구나. 도대체 첫 골프의 이 10년 동안 그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